한글처럼 쉽게 배우는 훈민한자 강의 6급 한자 학습편 제27강 11번 집과 문과 성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사이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창문에 터진 틈이나 사이가 있으면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사이간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문문 안에 달어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문문을 글자의 몸에 나타내고 그 안에 달월이 변천한 해일을 결합하여 사이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사이간은 문틈으로 달빛이나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나타내어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의 일, 사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간격이 있고 시간적인 사이가 이 동안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시간이 있고 공간의 넓이를 나타내어 방넓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삼관두옥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사이간, 동안간, 방넓이 간입니다. 다음은 10개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어린이가 양손으로 대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10개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문문 안에 평평할 견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문문을 글자의 몸에 나타내고 그 안에 빗장의 뜻을 나타내는 평평할 견을 결합하여 10개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평평할 견은 방패간의 방패간을 나란히 합하여 두 개의 방패가 나란히 놓여 있으니 그 모양이 평평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10개는 문의 빗장을 빼고 문을 연다는 뜻이며 보기로 개문이 있고 문을 열듯이 생각을 편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개진이 있고 미개한 생각을 열어 깨우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개화가 있고 일감을 열어 시작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개시가 있고 꽃이 봉오리를 열어 피인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개화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10개, 필개, 깨우칠개, 시작할개, 필개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사이가는 문문 안에 달월이 변천한 해일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문에 터진 틈이나 사이에 햇빛이 들어온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문문 안에 해일을 결합하여 그 햇빛이 들어오는 사이 또는 틈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사이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개입니다. 10개는 문문 안에 빗장의 뜻을 나타내는 평평할 견을 결합해서 10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문에 있는 평평할 견, 이 평평할 견은 대문의 빗장의 뜻입니다. 그래서 빗장을 빼고 문을 활짝 연다는 뜻에서 10개가 되었고 또 이 10개가 뜻이 파생하여 펼개, 깨우칠개, 시작할개, 필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들을 문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귀를 기울이고 숲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들을 문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문문 안에 귀, 이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문문의 글자의 몸 안에 듣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귀, 이를 결합하여 들을 문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들을 문은 소리를 듣는 문의 구실을 하는 귀로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견문이 있고 소문이 들린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폭문이 있고 여러 사람에게 알려져 이름 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문달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들을 문, 들릴 문, 이름날 문입니다. 다음은 높을고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성벽의 망루의 지붕과 그리고 망루와 성벽과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 있습니다. 높을고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망루가 성문 위에 우뚝 솟아있는 성벽을 상징한 글자인데 해서에서는 이 부분이 망루의 지붕과 망루를 상징한 부분 글자이고 또 이 부분은 성문과 그리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문을 상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높을고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높을고는 지붕과 망루가 성문 위에 높이 솟아있는 것을 상징한 글자로 망루가 있는 성문처럼 위치가 높다는 뜻이며 보기로 고저가 있고 물건값이 높으니 비싸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고가가 있고 생각하는 차원이 높으니 뛰어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고견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높을고 비쌀고 뛰어날고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들을 문은
문문 안에 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문을 글자에 몸으로 나타내고 그 안에 사람이 소리를 듣는 문의 구실하는 귀로 듣는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들을 문이 되었고, 또 들을 문이 뜻이 파생하여 들릴 문, 이름날 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너풀꼬입니다. 너풀꼬는 이 부분은 성벽 위에 우뚝 솟아있는 망루의 지붕을 나타내고, 그리고 입구 모양은 그 망루를 나타내고, 그리고 내리긋고 가로꺾은 갈고리 이 부분은 성벽을 나타내고, 그 안에 입구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성문을 상징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 위에 망루가 솟아있는 성문처럼 높다는 뜻에서 높을 꼬이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비쌀 꼬, 뛰어날 꼬의 뜻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경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숭례문이 있는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거리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서울경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노풀골을 획줄임한 글자의 모양에 대궐의 벽면과 기둥을 상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소전의 글자가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노풀골을 획줄임한 이 부분 글자가 바로 대궐의 지붕과 그리고 벽면을 상징한 글자이고, 그 아래에 기둥을 상징한 부분 글자를 결합하여 서울경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서울경의 아래에 있는 이 부분 글자는 자글소와 해서의 모양이 같으나 대궐의 기둥과 벽면을 상징한 글자이고, 해서의 모양은 같으나 전설을 대조하여 보면 다른 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원은 서울경은 임금님이 거처하는 대궐의 높은 지붕과 대궐의 기둥과 벽면의 상형자로 공성이 있는 정치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이를 서울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경향이 있고, 사물을 대궐에 비유하여 이 크다 또 높다는 뜻이며, 보기로 경관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서울경, 클경, 높을경입니다. 다음은 구역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상자에 칸막이를 하여 물건을 구별하여 넣어둔 그림이 있습니다. 구역구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칸막이의 뜻을 나타내는 감출해의 몸 안에 물건품을 결합하였고, 해서에서도 그 모양 그대로 칸막이의 뜻을 나타내는 감출해의 물건품을 결합하여 구역구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구역구는 여러 개의 칸막이 안에 물건을 구분하여 넣어두듯이 땅을 나눈 일 구역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구역이 있고, 물건을 분류하여 이 나눈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구별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구역구, 나눌구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경에서 점 찍고 가로 긋고 그리고 입구한 이 부분은 노풀골을 획줄임한 모양인데, 그 뜻은 임금이 거처하는 대궐의 높은 지붕과 그리고 대궐의 기둥과 벽면을 상징한 부분 글자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거처하는 공성이 있는 정치의 중심 도시가 서울이라는 뜻에서 서울경이 되었습니다. 구역구는 이 부분은 감출해입니다. 그래서 상자 안에 물건을 구분하여서 칸막이를 해서 넣어둔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땅을 나눈 구역이라는 뜻에서 구역구가 되었고, 또 물건을 구분하여 넣어둔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나눌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도도 그림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우리나라의 지도가 벽에 걸려 있습니다. 지도도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에워쌀 위에 몸 안에 어려울 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나라나 성벽의 뜻을 나타내는 에워쌀 위에 글자의 몸 안에 어려울 비를 결합하여 지도도 그림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어려울 비는 높은 벽으로 에워싸인 에워쌀 위입니다. 창고의 곡식을 광름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이 얻어 가지는 일은 매우 어렵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또 광름은 창고의 건물을 상징한 글자로, 지금의 글자는 창고의 지붕과 창고에 겹친 벽면의 모양을 나타내어 광 또는 창고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지도도는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지도를 만들 때
보통 그림에 비하여 매우 어려운 땅 모양을 그린 지도라는 뜻이며 보기로 지도가 있고, 지도를 그리듯이 그리는 이 그림 또는 그린다는 뜻이며 보기로 도화가 있고, 그림을 그리듯이 일을 설계하여 꾀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기도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지도도 그림도 그릴도 꾀할 도입니다. 다음은 따뜻할 온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죄수에게 물 한 잔이라도 떠다주는 착한 사람의 마음씨를 나타내었습니다. 온화할 온의 짜임은 소전과 대전에서는 물수변에 온화할 온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물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온화할 온을 결합하여 따뜻할 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온화할 온은 죄수에게 먹을 것을 그릇에 담아 가져다 주는 마음씨가 이를 온화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따뜻할 온은 물을 죄수에게 그릇에 떠다 주는 사람의 온화한 마음씨처럼 따뜻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온도가 있고, 마음씨가 따뜻하고 이 부드럽다는 뜻이며 보기로 온순이 있고, 학문을 배우려는 마음씨를 따뜻히 하여 익힌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온고지신이 있습니다. 운과 음은 따뜻할 온, 부드러울 온, 익힐 온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도 그림도는 에워쌀 위 몸 안에 어려울 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어려울 비는 벽면으로 둘러싸인 그런 나라의 창고에서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이 그 곡식을 얻어먹기는 매우 어렵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에워쌀 위에 몸 안에 어려울 비를 결합하여 그림도 또 지도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따뜻할 온입니다. 따뜻할 온은 물수변에 온화할 온을 결합했는데, 온화할 온은 죄인수 밑에 그릇명을 결합하여 죄인에게 그릇에 음식을 담아다 주는 사람의 그 마음씨가 따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수변에 온화할 온을 결합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죄수에게 떠다주는 그 사람의 마음씨처럼 사물이 따뜻하다는 뜻에서 따뜻할 온이 되었고, 또 그 뜻이 파생하여 부드러울 온, 익힐 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기두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제기의 그림이 있습니다. 제기두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이 부분은 제기의 뚜껑이고 이 부분은 제기의 음식이 담기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기의 굽과 바닥면의 모양을 나타내어 소전의 글자가 되었고, 해서에서는 이 부분이 제기의 뚜껑을 나타내고, 그리고 입구는 제기의 음식이 담기는 부분이고, 그 밑에는 제기의 굽과 바닥면의 모양을 결합하여 제기두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제기두는 굽이 높은 제기의 뚜껑과 제기의 음식이 담기는 부분과 제기의 굽과 바닥면의 모양을 나타내어 제기라는 뜻이며 보기로 두둥이 있고, 제기의 퉁겁고 가늘어진 모양이 콩꼬투리의 울룩불룩한 모양과 흡사하여 이 콩 또는 팥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두태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제기두, 콩두, 팥두입니다. 다음은 오를등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등산하는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오를등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걸음발 밑에 제기두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걸음발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제기두의 뜻을 나타내는 콩두를 결합하여 오를등 나아갈 등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오를등은 제단 앞으로 걸어나가 제기에 담은 재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듯이 높은 곳에 이를 오른다는 뜻이며 보기로 등산이 있고, 제단 앞에 이 나아간다는 뜻이며 보기로 등교가 있고, 제단에 재물을 올리듯이 글을 올려 싣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등기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오를 등, 나아갈 등, 실을 등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제기두는 가로근 이 한 획은 제기의 뚜껑을 나타내고, 그리고 입구 모양은 제기의 음식이 담기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기의 굽과 바닥면의 모양을 나타내어 제기두가 되었고, 그 뜻이 파생하여 콩두, 팥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를등입니다. 오를등은 이 위에 있는 부분은 걸음발입니다. 그래서
제단 앞으로 걸어 나가 제기두 제기에 담은 음식을 제사상에 올려놓듯이 사물이나 사람이 높은 곳에 오른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오를 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파생하여 나아갈 등 또 실을 등이 되었습니다.